전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으로 일본도 다녀오는 등 나름의 버킷리스트를 이루고 있는 것도 있지만 피스쿠돌 2기, 단다단, 무리무리무리, 제7왕자 등 정말 좋은 작품들로 이번 분기를 즐겁게 해주고 있다는 점, 귀멸의 칼날 무한성, 체인소맨 레즈편, 연애편지 등 수많은 애니 극장판들이 너무 좋은 퀄리티로 나와줬다는 점, 그리고 최근 분기 스타레이를 시작한 덕분에 정말 눈물 콧물 좔좔좔 쏟고 있다는 점. 여담인데 여러분, 붕스 스토리 정말 미쳤습니다. 야일로 6부터 시작해서 페나코니, 엠포리어스까지 정말 뭐 하나 최고가 아닌 스토리가 없어요. 아, 선주 나부형, 형은 좀 나가있어. 이렇듯 저 개인적으로도 서브컬처적으로도 참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좋은 작품들을 리뷰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항상 이런 해피한 오타쿠 생활만 했으면 좋을 텐데. 네? 뭔가 잊은 거 없냐고요? 너의 주력 컨텐츠는 그게 아니지 않냐고요? 別に私が書かなくても 라고 생각할 때쯤 친한 애니 유튜버 나롱이가 저와 양손님에게 신작 하나를 소개해줬고 부정해왔던 현실로 돌아오게 돼버리는데, 오래전에 망장 리뷰 OMR 그 39번째 작품, 볼링 치다가 단체 이색이 가는 뇌절이 핵심인데 정작 스토리는 겁나 진지해 차라리 뇌절했으면 하는 작품, 터키 타임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볼까 합니다. 같은 영상 매체 컨텐츠인 영화와 애니메이션, 이 둘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요소는 이 작품을 끝까지 보게 하는 힘의 중요도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어쨌든 한번 표를 사고 극장에 들어가면 정말 어지간해서는 끝까지 영화를 시청하게 되죠. 뭐 졸거나 화장실을 간다던가 등 약간의 에피소드들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엔 억지로라도 엔딩을 보게 됩니다. 반면 애니메이션, 더 나아가 드라마나 게임의 경우 중간에 잘라버릴 수 있죠. 보는데 대충 지루한 파트다 싶음 1.5배속 하면 되기도 하고요. 너무 노잼이다, 별로다 싶음 꺼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죠. 때문에 망장류 작품들 혹은 이미 초반부터 노잼 뇌절작은 저같이 이런 작품을 찾아보는 스타일이 아니라면 억지로 엔딩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시청자들이 중도 하차할 수 없도록 매화마다 그 작품만의 매력을 어필하거나 자극적인 요소를 넣게 되죠. 물론 이런 자극에만 의존하게 되면 기동전사 건담, 지쿠학수와 같은 용두사, 이쯤 돼서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또 주저리 거리나 네 유튜브 영상이나 노잼이라 끝까지 못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작품은 기존 망작들과는 다르게 이 부분이 유독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언급한 지쿠학수와는 정반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그런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시죠. 이 앞으로는 터키 타임 투 스트라이크 7화까지에 대한 스포일러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여기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볼링부, 그 볼링부에는 한때 주목받았던 볼링 천재 오토나시 마이가 부장으로 활동 중인데요. 그녀는 3연속 스트라이크라는 이른바 터키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나 터키를 친 후에는 갑자기 실력이 떨어져 경기를 망치곤 하죠. 이런 마이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후배 리나, 그녀는 마이가 일부러 경기를 망친다고 생각해 더 이상 볼링부에 있을 수 없다며 탈퇴를 선언합니다. そのみんなに私は入ってないってことだね 하지만 볼링에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 법. 마이는 리나를 설득하기 위해 볼링장으로 찾아가는데요. 자신의 경기에서 이겨보라고 도발하는 리나, 그리고 시작된 경기 3연속 스트라이크 터키 상황. 그렇게 마이는 공을 던지지만 이에 리나는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려 하지만 마이는 포기하지 않고 공을 던지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스무스한 스포츠물의 향기가 풀풀 풍기죠. 실제로 이 작품은 1화 개봉 전에는 근본 스포츠물처럼 홍보했으며 작품도 특별한 경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스포츠물로서의 갈등을 회복하는 아주 근본적인 스포츠물 흐름으로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작품의 실체는 자, 이 시점에서 이 작품에서의 볼링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데요. 특히나 스포츠물로서의 고증은 저 빛과 함께 사라져버린 꼴입니다. 뭐 본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애들이 쓰는 기술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정말 1도 의미 없어요. 우선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볼링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볼링이 어떤 원리로 공이 휘는지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기름 묻어서 미끌미끌거린다는 거? 그걸 닦아야 된다는 거? 사실 그 닦아야 된다는 것도 체인소맨 오프닝
보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볼링에 대한 고증 오류를 자세히 얘기 드릴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저보다는 우리 양손님 영상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런 저조차도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저런 공은 흙바닥에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이건 그냥 아주 상식 중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저런 돌투성이인 흙바닥에서 아주 정확히 굴러가는 걸 넘어 스핀을 줘서 정확히 악당의 다리를 맞추고 심지어 악당의 턱아리를 맞춘다? 아니 잠깐, 저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거야? 물론 애초에 1화에서 타임루프를 한 시점에서 이런 고증은 진짜 개나 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제작진이 통수 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본 스포츠물을 기대한 사람들에게는 실망을 줄 수밖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라리 고증을 안 지킬 거면 그냥 아예 지키지를 말던가. 그 어줍잖게 고증을 지키는 바람에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본인들이 사이트에 올려서 실제 기술이라고 소개한다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고증을 따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어줍잖게 현실 내용을 가져다가 써서 폭풍 어색한 작품들이 있죠. 제가 대차게 깐 작품 바로 현실주의 용사, 백년의 패왕과 성역의 발키리, 그리고 초인고교입니다. 식량난을 해결하겠다고 대체 음식 찾는데 거기다가 뿌리는 게 중세시대 금보다 귀한 설탕 이지라라는 현실주의 용사, 손자병법 운운하면서 대단한 전략 가져온다는 게 잘 먹고 잘 잔다 이지라라는 백년의 패왕과 성역의 발키리, 그리고 아무런 능력 안 받은 일본인들이 가서 무쌍 찍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거기서 하는 짓거리가 핵돌고 민주주의 이른다 이지라라는 초인고교. 멍청한 물론 당연히 저 작품들하고 동급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쟤들보다 당연히 전문적이겠죠. 실제 기술들이고. 쟤들은 겁나 얄팍한 지식을 어거지로 쓴 거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거지로 현실 고증 가져다가 쓰니까 뇌절이 세게 온다는 겁니다. 불쾌한 골짜기 아시죠? 인간과 애매하게 비슷해버리면 되리어 불쾌감만 든다는 이론, 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애매한 고증은 이 작품의 또 다른 발목을 잡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은 왜 이런 페이크를 썼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겁니다. 이런 류의 작품들은 크게 두 부류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학교생활, 마마마, 쓰르라미 울적이와 같은 다크한 케이스. 사실 이런 PV 페이크, 오프닝 페이크, 1화 페이크의 근본은 이쪽이죠. 이런 작품들은 대단히 평화로운 장면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두운 요소, 불쾌한 요소, 충격적인 요소를 보여줘 시청자들의 멘탈을 아주 작살내내 공포와 불쾌감을 선사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법한 마마마 대가리 먹방이 대표적이죠. 또 다른 부류는 좀비랜드 사가 아소비 아소바세와 같은 개그 케이스. 이 작품들은 본인들이 페이크를 주고 싶은 장르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개그씬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뇌를 마비시켜 빵빵 터트립니다. 아이돌 좀비생이 시작부터 트럭에 치였는데 헤비메탈을 틀어주는 좀비랜드 사가. 오프닝은 사근사근 나른나른한 일상물인데 엔딩에서는 헤비메탈을 보여주는 아소비 아소바세. 早いこと重ねて僕らは出会った 이로써 우리는 대가리를 마비시킨 데에는 역시 헤비메탈이 최고. 이 두 케이스의 공통점은 바로 강렬한 충격을 통해 뇌를 자극시켜 혼란을 준다는 겁니다. 다크한 케이스는 이런 혼란을 통해 공포감을 극대화한 것이고, 개그 케이스는 이성을 마비시켜 재미를 극대화한 것이고요. 흔히 뇌를 빼게 만들어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 작품으로 돌아와서 터키는 볼링 스포츠물인 척 해놓고 갑자기 타임루프를 한다는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줍니다. 페이크를 쓴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 이런 충격은 뇌를 자극해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이 혼란을 이용해 작품을 전개해야겠죠. 뭐 공포물이나 다크한 전개를 통해 공포감이나 이질감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볼링으로 1절, 2절, 3절 명절에는 큰절, 나루토의 4절 전개로 가서 대육회 마운틴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작품이 갑자기 겁내 진지하게 스토리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자, 2화부터 이야기해볼까요? 테이크 72! 타임루프에 본인들이 전국시대에 온 걸 알게 된 마이 일행. 상황을 정리하던 중 자신을 구해준 사무라이 수그리가 괴한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일행을 구해준 은인을 그냥 볼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마이. 그런 마이를 향해 리나는 部長のそういうとこほんと嫌い 아니 왜 갑자기
갑자기 급발진인데, 급발진이기는 하지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맞는 선택, 다른 일행들도 그저 넘어가자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스포츠계 햇살캐 주인공. 그녀가 습관적으로 하는 대사, 볼링에는 두 번째가 있어 라는 대사 후 그를 구해주기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게 바로 지랄들을 해라. 자, 여기서 느껴지시죠? 뭐가 문제인지요? 작품은 서사만 놓고 보면 대단히 진지한 전개로 진행합니다. 약간은 비현실적이지만 매사 긍정적이며 즐겁게 살아가려는 햇살캐 마이, 천재인 마이를 향해 비판적이지만 동시에 동경하는 극티 까칠이 리나. 구성을 딱 보세요. 프리큐어, 역전재판, 리코리코에 담겨진 오타쿠계의 유구한 전통 말랑이 까칠이 구원 서사 구도, 심지어 색상 구도도 비슷해. 빨강 파랑. 이런 구도 속에서 마이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왕도적인 전개 방식. 이게 비단 이화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4화 마이 일행은 그날의 상황을 재현하면 다시 원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재현해 과거로 가는 게이트를 열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뜬금없이 리나가 급발진 PTSD로 인해 이 지랄하면서 같이 가는 걸 포기합니다. 하지만 햇살캐가 그런 리나를 버리고 갈까요? 그런 마이의 선택은 리나의 상처를 구원해주고 마이 품에서 눈물을 쏟게 된다는, 앞에서 얘기한 찐하고 진지한 말랑이 까칠이 구원 서사죠. 이처럼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서사는 아주 진지하면서도 왕도적인 서사입니다. 물론 저 파트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기존의 구원 서사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구원 서사인가. 私は君と会えて嬉しい。ちょっと嬉しい。 가 아닌, 저 쌍 왜 급발진인데? 아니 미친, 갑자기 졸업 얘기가 왜 나와? 미친 거 아니야? 설마 저 민폐충 때문에 남는다고? 대가리가 너무 꽃밭 아닌가? 라는 나쁜 말밖에 안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서사도 서사지만 캐릭터 문제가 크니 우선 패스. 여튼 이 작품은 진지한 서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작품은 우리를 몰입하게 하고 집중하게 만들어 그 서사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이런 작품일수록 몰입이 깰 만한 요소는 최대한 배제해야 하죠.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매번 그러다 보니 볼링만 나왔다면 몰입이 확 깨져버립니다. 약간 그거였잖아요. 녀석을 유월로 체포하라! 이게 몰입이 되겠냐고요. 앞서 얘기드렸죠. 불쾌한 골짜기랑 같은 맥락이라고. 아싸리 완전 판타지로 가버리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고정을 지켜버리니 몰입이 확 깨질 수밖에요. 차라리 이 세계관이 진짜 유형 세계관 마냥 카드게임이 만능인 세계관, 그러니까 기승전 볼링이 만능인 세계관이면 그냥저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타임루프를 제외하고는 다 현실 기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히 현실을 기반으로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중반으로 들어가면 이젠 볼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뭐 볼링공이 반짝인 덕분에 짐승한테 피할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는 아예 볼링은 안 나오고 던지는 포즈만 볼링 포즈일 뿐이에요. 심지어 그 다음에는 사진으로 나오고 끝납니다. いつも聞かされてきました。 아니 도대체 뭘 위한 볼링이냐고. 비슷한 장면을 좀 예시로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좀비랜드 사가. 좀비랜드 사가 역시 순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고 중간중간 캐릭터들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다소 진지한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일기만 해도. 그러나 이 작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비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론은 개그로 가기 때문이죠. 작품의 갈등이나 요소에 있어서는 분명 진지하기는 하나, 이 작품의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만능 좀비로 밀거나 아니면 진짜 겁나 뻔뻔하게 밀고 가는 거예요. 아니, 같은 좀비 멤버들 간의 갈등 해소 방법이 랩 배틀이라던가 갑자기 번개 맞고 자체 일렉트로닉이 된다던가 겁나 얼척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맛에 보는 작품이에요. 왜냐? 이 작품의 결론은 개그니까 말이죠. どうも山田と申します
그런데 이 작품은 어떻죠? 본인들이 스타트를 뇌절로 시작해놓고서 그 뇌절을 살리기는커녕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없던 취급하면서 잊을만 하면 그래도 제목이니까 의무적으로 쓰는 느낌으로 쓰니 이 작품이 재미있을 리가요. 제가 차라리 대육해 마운틴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담으로 캐릭터들도 비호감 아니면 존재감이 없어요. 솔직히 주인공 마이? 타임루프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대책 없이 밟기만 해서 솔직히 별로입니다. 물론 뭐 이런 류 근본 케이긴 한데 너무 밟기만 해요. 大丈夫きっと光って浮くよ 그리고 비호감의 끝판왕 리나, 얘 때문에 뜬금없이 1코인 날라간 것도 빡치는데 얘가 왜 그렇게 볼링 우승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잠깐 나오는 과거 회상을 통해서 약간의 추측은 가능은 한데 솔직히 그것도 의문투성이고요.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얘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 트라우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대책 없이 나 나갈 거임, 니들 다 떠날 거잖아, 다 꺼져 빽! 이 지랄하는데 호감이 갈리가요. 頼んでないはあ私は言ってって言った 그나마 얘네 둘은 메인이 볼링으로 연결이라도 되어 있지 나머지 조연들은 그것조차 너무 미미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노랑머리는 그냥 인스타 MG인데 그냥 자발적으로 나 착해요 이지랄. 私はいいやつなの 갈색머리는 힘 좋고 그냥 뜬금없이 영주랑 영혼의 듀오됨. 보라머리는 그냥 아버지 떡밥 발사대. 끝입니다. 볼링하고 거의 연관성이 없어요. 애초에 호감이고 비호감이고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아마 이쯤 얘기했다면 이미 후반부, 그니까 8화 이후 전개를 보신 분들은 제 의견에 대단히 불만을 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라프텔 기준으로 10화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으나 이 작품은 뒤늦게 수입한 케이스다 보니 이미 일본 현지에서는 완전히 난 상태죠. 그리고 일본 현지 기준으로 다 보신 분들은 의외의 다크호스다 라는 평까지 할 정도로 후평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웬만해서는 끝까지 다 보고 리뷰하자 파이다 보니 당연히 후반부의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내용을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나름 수습을 해요. 당장 9화만 가도 아, 이래서 볼링을 고집했구나, 타임루프니까 가능한 전개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근히 감동도 있고요. 그래서 끝까지 보신 분들이 이 호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딱 수습했다 정도가 끝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거꾸로 물어보죠. 저 엔딩을 위해 이 초중반부, 그니까 7화까지 버티고 볼만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저처럼 이거 망작각이다 해서 억지로 끝까지 본 거 아니라면 이 작품을 굳이 끝까지 볼까요? 아마 대다수 중도 하차할 겁니다. 이 작품이 이슈화가 안 된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렇다고 나온 엔딩이 그 지루함을 참고 볼만한 가치가 있지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반부의 지루함을 버티고서도 끝까지 볼 가치 있는 작품, 클라나드 슈타인즈 게이트 정도가 끝입니다. 저 작품의 엔딩이 저 두 작품급의 개쩌는 스토리 감동을 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애초에 그렇게 하기도 빡셉니다. 너무 허들이 높은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 지루하고 짜증나고 가치 없는 장면들을 참고 본 결말인데 버티고 본 사람들은 둘 중 하나겠죠. 취향이 맞거나 아니면 저처럼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한 사람. 제가 초반에 얘기 드린 포인트, 영화와 다르게 애니메이션이 중요한 건 중도 하차할 수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그 중반부를 이겨내 후반부까지 갈 힘이 없는 작품입니다. 제가 초반에 기동정사 검단 지쿠학스와는 정반대 케이스라고 했는데요. 지쿠학스의 경우는 매화마다 도파민을 터뜨릴 만한 요소를 꼭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게 정말 충격적인 전개가 되었든 추억 회상이 되었든 말이죠. 그래서 매화마다 끊을 수 없이 다음 주까지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도파민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바가지로 욕을 먹었죠. いつかまた会えるってガンダムが言ってる 이 작품은 그 매화를 이끌어갈 힘이 없는 작품입니다. 볼링 애니로서 이 작품을 기대한 시청자도, 임팩트 있는 자극적인 요소를 기대한 시청자도 결국 힘 빠진 전개만을 보여줘 중도하차게 만들죠. 반면 나름 스토리를 수습해 엔딩에 대한 호평은 받고 있는 겁니다. 뭐가 더 못 만든 쓰레기냐 아니냐는 제 개인적으로는 취향차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평작까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다크호스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취향에 잘 맞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번 분기 재미있는 작품들 얼마나 많은데 다크호스입니까? 자고로 다크호스급이 되려면 무리무리 정도는 돼야 그럼 오늘의 한마디. 어그로도 능력이다.